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9월이 왔습니다. 경제 9월 위기설 때문이죠. 또한 더불어서 같이 나왔던 게 바로 9월 부동산 폭락설이었습니다. 놀라운 신호가 잡혀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언론과 유튜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한국 9월 위기설 대표적인 근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PF 대출 부실 확대와 소상공인 대출 부실 가능성이었죠. 먼저 부동산 PF 대출 연체 확대에 따른 위험은요, 올 7월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이 2%를 넘어갔거든요. 이 PF 대출 상당수가 9월 달에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때 큰 사건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상공인 대출 위기 가능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서 3천만 원 대출 지원이 들어갔었거든요. 이 은행권의 대출 잔액이 무려 76.2조 원이었습니다. 얘가 2020년 9월에 첫 만기가 왔는데 벌써 5차례 연장을 해줬어요. 다음 만기가 언제다? 2023년 9월이었다는 거죠. 이거 연장 안 해주면 터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젠간 터질 시한폭탄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연기를 시켜주고 있었다. 이거 분명히 터진다. 대표적인 금융위기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9월 위기설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벌써 9월하고 1주가 지나갔죠. 왜냐면은 미리 정부가 대응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9월 7일 한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9월 위기설 3개월마다 오는 각설이라고. 부동산 시장에도요, 9월 위기설이 돌았어요. 9월 역전세 쓰나미 올까? 왜냐면은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21년 9월이었거든요. 그 만기가 언제 다가온다? 올해 9월에 다가온다. 그럼 역전세량에 따라서 매도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또한 그동안에 수요의 큰 축을 담당했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한 벌써 2차례 금리 인상이 진행됐거나 예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큰 자금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인터넷 은행인데,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50년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이 됐었죠. 그거에 대한 효과가 9월부터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요, 다양한 9월 위기설의 근거가 있었어요. 먼저 7월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감소했고요. 아파트 매물 건수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아파트 매수 심리 지수마저도 2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실제 한국 부동산 통계에서는 상승률이 2주 연속 둔화됐어요. 서울 아파트 주간 아파트 변동률 9월 4일날 0.1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0.14%, 8월 20일에는 0.14%였거든요. 지금 0.14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럼 현재까지 일어난 상황을 요약하면 일단 매물이 누적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출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 매수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통계상으로 매매 가격 변동률이 2주 연속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하락을 위한 에너지가 쌓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 반대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부동산 위기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죠?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거래량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9월 아파트 거래량 과연 위기 상황에서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월 아파트 거래량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7월 거래량부터 감소했다 말씀드렸죠. 6월달에 3,849건, 7월달에 3,594건. 6월달에 특수거래가 200건 넘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감안해도 줄어든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지표를 보실 때는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7월에 이어서 8월도 줄었는지 봐야 되는데 2,889건이에요. 9월 8일 기준. 아직 등록권한 기간이 3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8월 9일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8월 9일 기준 7월 거래량이 2,567건이네. 그럼 8월 달에 특수거래 108건 감안하더라도 7월보다는 8월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8.3% 증가한 것으로 보여져요. 9월 아파트 거래량 보겠습니다. 9월 8일 기준 아파트 거래량 122건이 등록됐습니다. 7월 8일 기준 7월 거래량이 111건인데 그거보다는 10%가량 많은 게 나타나죠. 그래서 7월보다 8월 거래량이 많을 것이고 7월보다 많은 거래량이 9월에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한 9월 달에 등록된 거래 실거래 내역도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는요, 9월 3일날 전용 84제곱미터가 거래가 됐는데 19억 2천으로 신고가를 찍었어요. 전고점 대비 104.3%를 기록했습니다. 전용 59 타입도 신고가 15억 3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삼성 힐스테이트 1단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7억 8천만 원에 9월 6일 날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전고점은 28억인데 전고점 대비 2천만 원 빠진 전고점 대비 99.2%의 거래가 됐다는 거죠. 자, 15억 초과하는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전고점 수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급지와 하급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또한 매매 통계와 다르게 움직이는 전세 통계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매매 가격 변동률은 2주 연속 줄어든다 말씀드렸는데 수도권 지역의 전세 가격 변동률은요, 7월 31일 날 0.07% 상승해서 9월 4일 기준 0.18% 상승입니다. 자, 0.18%면 상승률이 제법 돼요. 거의 위험 수위에 가까우고 있더라. 보통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0.25%포인트 넘어가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전세는 그거보다 좀 더 높아야 나오긴 하지만 이 정도로 보면 전세 시장이 약간 불안하다는 거 지표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세 심리 지수 역시 매매 심리 지수와 달라요. 자, 전세 수급 지수 지난주에 92.6이었는데 이번엔 93.4입니다. 수도권 전세 수급 지수도 92에서 92.7로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100 이하로 공급자가 더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공급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 하락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특정 기준을 잡고 그 전까지는 무조건 하락 폭락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추세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전세 수급 지수는 계속해서 올 초부터 변하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전세 알아보시는 분들 느끼실 거예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 특히 신축이랑 역세권 단지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은요, 여전히 남아있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격에도 거래가 체결되고 있어요. 올라가다 이제 전고점까지 위협하는 수준, 아니면 어딘가는 전고점을 뚫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상급지가. 그렇게 상급지가 와버리면요, 중급지의 급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상급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 것을 싸게 처분하고 옮겨가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급지하고 하급지에 점차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거래량 역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시장의 위기의 시작은 거래량인데 지금 9월 거래량까지도 오히려 더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전세 상승세 확대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키는 아닌데 여기서 상승폭이 더 확대된다면 이것이 언론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언론에서 강하게 이야기할 때 또 전세 수요는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이야기해 봤을 때 실제 현장에서 9월 위기설이 전혀 체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8월, 7월 달과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다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연말에 하락할 것이다, 아니면은 총선 뒤 하락할 것이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락을 예상하고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어서 관망을 하실 때, 내 집만을 좀 미룬다고 하실 때는 일단 그 기한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한을 정하시고 그 하락 가능성이 현실화되는지 보시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부동산 시장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원했던 내 집 마는 꿈을 이루시라는 거죠. 그때 또다시 어떤 위험 요인 찾아다가 이것으로 다시 주택을 미루는 악순환을 이루지 마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기회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이때 세입자 만기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입주 물량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제값 받고 팔아야겠다, 갭투자들이 한시적으로 매도가 가능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들 만약에 전세가 만기가 되신다면요, 급매를 잘 잡으시면 돼요. 단 중요한 것은 급매라는 게 내가 원하는 단지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좀 범위를 넓히면서 부동산을 열심히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연말에는. 그래서 적어도 10월부터는 좀 부동산을 사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보이는 급매를 살까, 아니면 연말에 매수할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연말에 기회 많다며.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들어서 구입을 미뤄서 잘 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금매, 마음에 드는 단지에 금매가 있다면 연말까지 굳이 미루지 마시고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그리고 금리 고점에서 해야 되는 일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실합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